자, 한반도에 수립된 최초의 국가. 고, 고조선이죠, 고조선. 네. 이 고조선의 건국자, 단군 왕검이었죠? 네, 페이지, 9페이지. 단군 왕검에서 단군이 뜻하는 게 뭐였죠? 그쵸. 무당. 무당은 뭐 하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왕검은 임금님을 뜻하죠. 이 정치 지도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자, 최고 지배자가 무당 역할을 하면서 임금 역할도 하는 거예요. 고조선은 제사와 정치를 임금님이 함께하는 무슨 사회였다? 재정일치 사회. 그쵸? 자,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지금 지도에 표시가 돼 있는데, 대체로 이 고조선 영역이라고 추측되는 여기서 발견되는 유물, 비파형 동검과 들어봤죠? 그리고 뭐가 있었다? 지배자의 무덤, 거대한 고인돌. 고인돌이 요 일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걸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기억할 거는 나중에라도 이건 고조선의 영역이 어디였어요? 라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 보이죠? 자, 이 강을 뭐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죠? 랴오호 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우리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요 하라고 하죠. 네. 요 랴오호 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하. 하자가 물 하자, 강 하자라는 뜻이 있죠.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죠. 요동을 중국어로 쓰면 뭐라고 쓰죠? 랴우 둥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유화의 서쪽을 뭐라고 불러요? 요 요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북한이 있는 곳, 그리고 남북한 합쳐서 여기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요동과 플러스 한반도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죠. 그리고 여기 당시 한반도 남쪽에는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많았는데, 자, 이들을 그냥 퉁쳐가지고 진이라고 불렀어요. 진. 중국의 진나라랑 한자가 달라요. 이 진은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어떤 지역을 가리킨 한반도 남쪽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중국에는 진나라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어. 이 진이 아니죠. 한자가 달라요. 진시황제 들어봤어요? 네, 그 진시황제 진나라가 있다가 이 진나라가 진시황제 죽은 다음에 금방 망해요. 그리고 한나라로 바뀌죠. 네, 지금 중국인들이 쓰는 문자 뭐예요? 한자죠. 그게 여기 이 나라 이름에서 유래한 거죠. 자, 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기에 자, 여기 중국에 살고 있던 요서 지역에 살고 있던 누가 고조선으로 들어오죠. 누가 들어왔어요? 위만. 그쵸. 위만이 혼자 들어왔나요? 여러 사람들 데리고 들어왔고 데리고 들어올 때 뭐 가지고 들어왔죠? 중국에서 지지고 볶고 사용하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당시 고조선 왕은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대답을 해야지 알아. 준왕이었죠, 그쵸? 위만이 준왕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고조선 국경을 수비하겠다 그랬죠. 그 준왕이 위만을 믿었죠. 근데 위만이 국경을 수비하면서 차츰 힘을 길러가지고 준왕을 남쪽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고조선의 왕이 되잖아요. 이 조선을 무슨 조선이라고 불러요? 위만 조선이라고 부르죠. 자, 준왕은 남쪽으로 쫓겨간 다음에 여기 진이 나중에 세 개로 나뉘거든요. 마한, 들어봤나요? 변한, 그리고 진한.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준왕은 여기 마한 지역의 왕이 됐다. 뭐 진한 지역의 왕이 됐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준왕에 대한 기록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준왕이 그 멸망한 그 고조선 자기 따르는 사람들 몇몇을 데리고 이 마한, 변한, 진한에 흡수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위만 조선이 한창 잘 나가요. 위만이 뭘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위만 조선이 한국사에서 의미하는 거 혹시 저번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철기 문화를 고조선이 어떻게 하게 됐다고? 본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용이라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였죠. 힘이 세져요. 그래서 중국의 한나라랑 남방의 이 진 사이에서 고조선이 뭘 했죠? 중, 중개무역. 들어봤죠? 이 중개무역은 중간에서 수수료 떼어먹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 입장에서는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고조선에 육군과 수군을 5만 명을 보내가지고 고조선 수도 평양, 이 평양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당군 왕검의 왕검을 따가지고 무슨 성? 왕검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무제가 이 수군, 육군 5만을 보내가지고 왕검성을 공격을 했고 결국 왕검성은 1년 동안 잘 버티죠. 하지만 버티다가 위만의 손자였던 마지막 고조선 왕이 누구였어요? 우거왕 기억나요? 자, 우거왕은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죠. 그리고 우거왕의 부하였던 성기도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싸우자는 파 무슨 파? 주전파. 그리고 도저히 한나라는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 평화를 맺자. 주업파. 니계상, 이건 벼슬 이름이에요. 니계상, 참, 장군, 왕격. 이런 사람들은 싸우지 말고 화해할 것을 주장했죠? 자, 결국은 1년 동안 잘 버티다가 이 화해하자는 쪽에서 우거왕을 암살하죠. 왕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조조선 버텼는데 성기마저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암살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결국 고조선은 한나라, 중국 한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죠? 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그냥 안 가고 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여기다가 우리 저 서울특별시 다음에 큰 도시들 광역시라고 부르죠.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하잖아요. 당시 그 한나라에서는 지방에 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군. 고조선을 지배하려고 현도, 낭랑, 대방, 임둔 군이 몇 개예요? 네 개죠. 한나라가 설치한 몇 개 군?
사군. 그쵸. 사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군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 지금 낭랑을 기억하세요. 낭랑은 어디 있었다? 고조선 수도가 어디였다 그랬어요, 아까? 왕검성이라 그랬죠. 왕검성은 지금 북한의 수도 어디 있었다? 네, 평양에 있었단 말이에요. 낭랑은 어디 있었다고요? 평양에 있었다. 자, 근데 생각해봐요. 중국인들이 저 동사무소 와가지고 앉아서 중국어로 한국인들한테 이거저거 지시한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은 일일까요? 매우 안 좋겠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해. 자, 한반도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면 한반도 두 번째 국가는 부여. 네. 그리고 부여에서 그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엄사수라는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널 때 물고기랑 자라가 길을 만들어줬죠. 그쵸. 주몽이 내려와서 건국한 고구려. 자, 주몽이 그 부여에서 내려와가지고 졸본이라는 곳에 도읍을 한단 말이에요. 자, 졸본에 도읍을 했는데 그 졸본에는 이미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 실력자, 연타발이라는 사람의 딸로 소선호라는 사람이 여자가 있었죠. 근데 소선호는 이미 아들이 두 명이 있었죠. 비류랑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두 아들이 그래도 주몽을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나 싶었는데 주몽이 부여에서 예씨 부인을 그러니까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예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유리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유리가 자기가 주몽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징표, 부러진 칼을 가지고 고구려로 내려오죠.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입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몽의 태자는 유리가 되죠. 비류랑 온조는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죠. 강과 바다를 10개를 건너죠. 자, 그리고 비류는 인천의 미추홀이라는 곳에, 그쵸? 온조는 지금 여기, 서울이죠. 그쵸? 한양에 정착을 하죠. 한성에. 자,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처음에 뭐라고 정했어요? 그쵸? 강을 10개를 건넜다 그랬죠? 건널 제자, 열십자 써가지고 십자라고 정했다가 만백성이 따른다고 됐죠, 나중에? 그래서 백제라고 발전하게 됐어요. 자, 중국인들한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고조선에는 몇 개의 법이 있었어요. 8조법이 있었죠. 그 중에 3개만 전해지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이. 사람을, 그렇죠. 네. 생명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곡물로 배상한다는 거에서 농경사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 노비로 삼는다. 노는 남자 종, 비는 여자 종이라고 그랬죠. 고조선은 왕, 귀족, 평민, 천민이 있는 신분제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는 물물교환만 한 게 아니라 뭘 썼다? 화폐, 돈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고조선 뒤를 이어가지고 한반도 두 번째 국가, 한국에 있었던 부여라는 나라를 오늘 배워볼게요. 부여부터 해서. 부여의 건국 신화를 한번 먼저 읽어볼 거예요, 우리. 네. 자, 요거를 하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북이, 자,
탕리국이란 나라는 뭐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고 북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랑캐 이자거든요. 예, 중국인들이 이게 지금 중국 측 기록이에요. 예, 북쪽에 오랑캐, 예, 탕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왕의 12는 뭘까요? 12. 12 걸다 이거 아니고 왕이니까 왕을 따르는 하인들이 많겠죠. 예. 여기서 아까 비는 그 노비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비는 뭐라고요? 여자 종을 뜻한 여자 하인이란 말. 자, 12가 임신을 했대요. 보통 왕의 여자 종이 임신을 하면 그 누구 애여야 돼요? 왕의 애여야 되죠? 자, 조선시대 궁궐에 사는 궁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그건 누구 애여야 돼요? 왕의 애여야 돼요. 만약에 왕의 애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OX? 선생님 봐봐. 조선시대 지금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공무원 다 될 수 있죠. 시험만 잘 보면. 근데 조선시대 여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OX? 답은 O예요. O. 자, 여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까요? 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궁녀가 되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공무원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대표적인 장점이 뭐가 있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죠.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리고 그 월급이 심지어 어때요? 처음에는 많지 않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는 호봉이라 그래가지고. 그쵸? 자, 근데 이제 궁에 들어간 여자들을 궁녀라고 부르는데 그 궁녀가 되면은 얼마간의 월급도 받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입고 먹고 자는 거를 다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단 말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죠. 결혼을 할 수가? 결혼도 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누구랑만 결혼해야 돼? 왕이랑만 결혼해. 왕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오로지 누구랑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여자가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궁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라. 일 시키고. 자, 근데 시비가 뭘 했대요? 임신을 했대요. 자, 근데 이게 왕의 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주기로 했죠? 자, 요거 정민이가 뒤에 읽어보세요. 시비가, 그쵸, 하였다. 더 읽어보세요. 돼지가 후후했나 봐요. 그래서 애가 죽질 않았대요. 그리고 다시 말이 뭐 푸룩푸룩 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안 죽었대요, 애가. 네. 자, 왕이 네. 자,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였대요? 동명이었대요. 네. 자, 동명이부터는 시원이가 읽어보세요. 얘가 뭘 잘 쐈대요? 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뺏길 것을 두려워해서 죽이고자 했대요. 또 읽어보세요. 이에 힐로 불을 폈대요. 그랬더니 네. 네. 자, 네. 이게 지금 부여의 건국 신화예요. 부여 건국을 했던 왕이 무슨 왕이에요? 동명왕이죠? 그쵸?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너희 동명왕이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 시조로 알고 있어요? 고구려 시조로 보통 알고 있죠? 고구려 세운 동명왕 주몽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부여의 건국 신화인데 부여 건국 신화에 등장했던 이 활잘 쏘는 왕
이 왕도 동명왕이죠, 이름이. 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아빠. 자, 이 논형이란 기록은 그 중국의 그 한나라 때 쓰여진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고구려 세운 동명왕 이야기는 적어도 400년은 더 있다가 쓰여진 기록이라. 근데 너희 이제 앞으로 뒤에 역사를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부여가 더 오래 가요? 고구려가 더 오래 가요? 고구려가 더 오래 가고 결국 고구려가 부여를 흡수해서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구려를 세우고 이끌어간 사람들이 부여 건국 신화가 먼저 쓰여졌는데 자기네 나라 그 건국 시조 이런 것들을 좀 신성시하고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부여 건국 신화 일부를 따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어. 그래서 부여에도 동명왕이 등장하고 고구려에도 동명왕이 등장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앞으로는 부여와 고구려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사하고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네. 자, 그럼 지금 부여 건국신화 읽어봤으니까 고구려 건국신화도 한번 읽어볼게요. 삼국사기라는 책 들어봤죠? 그 삼국사기의 고구려 분기 동명성왕 편이에요. 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다. 요거는 찬영이가 읽어보세요. 시조. 네. 이해? 이에 앞서 부여 왕후가 내세워 알겠죠. 승진하시며 이제 동명성왕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부여왕 또 얘기가 나왔죠? 부여왕 누구래요? 헤브루가 늑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한 거죠? 자, 그가 탄 말이부터 읽어봅니다. 자, 본연이란 연못에 이르러서 돌을 마주봤더니 대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말이 울었대요. 좀 특이하죠? 네. 왕이 네. 와는 개구리 맞자라 그랬죠? 자, 금빛 개구리.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부여의 금화왕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람불 얘기는 그 나중에 뭐 부여가 수도 옮기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 자, 해모수라는 사람 얘기가 또 나오죠. 네. 네, 맞아요. 자, 해모수는 스스로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대요? 하늘신의 아들이라 그랬대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칭하며, 자, 와서 도읍하였다. 자, 헤브루가 죽자 누가 왕위를 이었대요? 금화가 왕위를 이었대. 자, 금화가 이때, 자, 여기부터 지원이가 다시 읽어보세요. 태백산, 네. 방해신 하백의 딸이래요. 그리고 이름이 뭐래요? 유화래요. 네. 읽어보세요. 여러 동생. 자, 천재의 아들 해무수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꿰어가지고 쓰통이라는 건 뭘까요? 얼레리 꼴레리예요. 네. 그 개인적으로 통했다 뭐 이런 건데 남녀끼리 그 사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대. 나쁜 놈이죠. 도망가 버린 거죠. 네. 자, 그래서 부모는 부터 읽어보세요. 자, 여기 중매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중매.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해가지고 사귀다가 결혼하는 거 연애 결혼이라고 하죠. 근데, 그쵸. 소개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수계 자리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는 이제 중매 결혼이라고 하죠. 보통 옛날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왕이나 귀족들은 이렇게 연애 결혼하지 않고 집안 대 집안끼리 중매 서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화가 해모수를 어떻게 만났어요? 네, 웅심사는 알아서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개인적으로 만난 거죠. 그리고는 어, 네, 해모수는 또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 강해신 하백이 열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우발수 아래서 귀양살이, 그러니까 쫓아버린 거죠. 딸 유화를. 자,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부터 하은이가 읽어줘요. 네. 자, 햇빛이 따라와 비쳤다 그러죠. 그리고서는 임신해서 뭐를 낳았대요? 아까 우리 부여 건국신화에서는 알을 낳았다는 얘기는 없었죠. 그냥 아이를 낳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뭘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알을 낳았다고 나와 있죠. 자, 크기가 5세 정도 되었고, 자, 왕이부터 한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개와 돼지에게 주었는데, 우리 부여 건국신화에서는 개, 돼지가 어떻게 했어요? 입김을 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개랑 돼지가 그냥 먹지 않았다고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네, 소나 말이 피하였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네, 휩쓸려고까지 했죠. 그 어미가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몽이 지금 탄생을 한 거죠. 너희가 그동안 뭐 만화책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의 원문이 이거예요. 이거를 각종 만화책이나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각색을 하고 변형을 시켜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나 만화책으로 나온 거랍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요거는 정민이가 읽어보세요. 금화에게는 네, 네, 그래요? 약은 거죠? 네. 종자가 좋은 말을 자기가 타려고 일부러 굶긴 거잖아요. 그리고 좀 둔한 말한테는 살을 찌게 했죠. 그래서 그 말을 금화왕이 타게 했죠. 후에. 후에, 잠깐만, 어디 있어? 자, 이제 보시면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사냥할 때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대요. 그래서 또 능력이 탁월하니까 여러 신하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했대요. 자, 주몽의 어머니 누구죠? 유아죠. 유아가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자,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차에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몽이 도망을 가게 되죠. 자, 아래 찬영이가 여기서 주몽이 주민의 우리 많이 온 셈을 친구가 보내가 없었으면 엄사수의 실패하는 것은 지가지며 이게 저를 나는 천대야 되면 화백에게 천재는 해모수죠? 해모수의 아들이고 하백. 유화가 하백의 딸이었잖아요.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이에 그만한 실패를 네, 이에 물고기하지 않다고 있으면 네. 물고기하지 실패하는 자, 이게 이제 고구려 건국 신화예요. 자, 그래서 주몽은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 건국 신화랑 어때요?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어때요? 비슷하죠. 네. 아마 고구려가 이제 부여를 멸망시키고 자기네 건국의 시조였던 주몽을 좀 신격화하고 아름답게 미화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이 주몽의 건국 신화가 아마 조금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들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자, 7페이지 가보세요. 자, 한 사군 대표적으로 평양에 있던 어디 기억하라 그랬죠? 낭랑 기억하라 그랬죠? 네. 이 한사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네. 음, 자, 여기 위에 5페이지로 가보세요. 네. 자, 여기 부여라는 나라는 쓰면서 보세요. 송화강, 네. 주변에 있었던 나라고, 여기가 지금 북쪽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좀 어땠을까요? 추웠겠죠. 그래서 여기가 평야가 많아가지고 농사 짓기 좋은데 너무 추우면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반은 농사 짓고 반은 소나 말이나 짐승 같은 것들 이제 길러가지고 잡아먹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는 목축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부여에는 아까 헤브루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죠? 금, 금왕. 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자, 왕이 있었는데 왕이 다스리는 부족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네 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예, 다섯 개의 부족이 있었다. 그 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오부족 연맹체였다. 자,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부족 외에 나머지 부족, 그 부족에서는 각각 그 자기들이 좀 신성시하는 짐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부족에서는 말을 신성시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족에서는 소를 신성시했어요. 어떤 부족에서는 개를 신성시했어요. 개 구자예요. 어떤 부족에서는 돼지를 신성시했어요. 너희 혹시 그 중국 몽골의 지배자였던 칭기즈 칸 들어봤어요? 역사는 가장 좀 많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표현이 칸이 있죠. 자, 좌한 같은 표현이에요. 간, 마립간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간도 우두머리를 뜻하는 표현이고 하, 하 이런 표현들이 다 우두머리를 뜻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곧 뭘 뜻한다? 임금을 뜻하는 표현들이. 자, 마가, 우가, 부가, 저가. 자, 다섯 부족을 다스리는 한 부족은 왕이 다스리는 부족이고 나머지 네 부족은 마가, 우가, 부가, 저가가 다스려. 자, 그들이 다스리는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출도라고 불렀어. 자, 부여는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12배로 갚게 했어요. 하나 잘못하면은 몇 배로 갚게 했다고요? 12배로 갚게 했어요. 자, 그리고 바람을 피거나 혹은 저기 부인이 남편 질투를 하거나 투기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긴 했던 것 같아요. 투기가 심한 부인, 질투를 심하게 하면 심한 부인은 어떻게 한다? 사형에 처해요. 그 기록 한 줄만 딱 나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더 추측해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남성 더 우월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거죠. 남자가 여자를 질투했을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형에 처한 다음에 시체를 들에다 그냥 버려놓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체를 가족들이 가져가려면 그 소나 말 같은 것들을 나라에다 바쳐야지만 그 시체를 수습해 갈 수가 있었어요. 자, 부여에서는 12월이 되면 자,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에다 제사 지내가지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를 제천 행사라고 부르거든요. 부여의 제천 행사는 몇 월에 했다고요? 12월에 했어요. 12월에 둥둥둥 북을 쳐요. 북을 치면서 사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냥감을 환영하는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환영한다. 북을 치는 거예요. 너희 소고 알아요? 소고 신문고? 북고자예요. 몇 월에 했다고요? 12월에 했어요. 자, 사냥을 보통 언제 좀 제일 많이 할까요? 1년 중에서. 10월 걸 또, 어, 여기 지금 12월이라고 써놨잖아요. 11월, 12월 이때 많이 하거든요. 왜 이때 많이 할까요? 추우니까. 곰이나 짐승들이 겨울에 뭐 해요? 겨울잠 자기 전에 뭐 해요? 먹죠. 엄청 많이 먹죠. 그 왜 먹어요? 자, 그쵸. 잠잘 때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많이 먹으면 살이 통통이 오르죠. 사냥하면 대박이죠. 네. 그래서 요때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북을 치면서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사냥감을 환영하는 일종의 그 미신 같은 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준다. 수렵이 뭐죠? 사냥이죠. 그리고 12월에는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뭐가 생겨요? 사냥하는 거죠. 12월 달에. 그래서. 자, 여기 백두산에서 동해바다로 흘러나가는 이 강 무슨 강이에요? 두만강. 백두산에서 서해바다로 흘러나가는 강. 압록강이죠. 자, 그리고 부여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남쪽으로 피신해 내려온 사람이 주몽이죠. 주몽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가 고구려죠.
자, 고구려도 농사를 짓긴 했어요. 근데 여기 고구려, 여 북한 지역에는 산이 많죠. 농경지가 부족해요. 날씨는 춥고. 농사보다도 고구려는 주로 남의 나라를 약탈해서 그걸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고구려 동명왕부터 700년 동안 계속 왕이 있었죠. 고구려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고구려는 여러 가지, 건국신화부터 여러 가지를 부여로부터 많이 이제 배워왔고, 부여와 비슷한 게 많은데, 고구려도 다섯 부족의 연맹체였어요. 그냥 요거 한번 써볼게요. 네, 알아두세요.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전노부. 자, 여기서 주로 왕을 배출했던 부족은 계루부예요. 그 계루부의 대표 성씨가 고씨예요. 소노부는 해씨예요. 이 처음에 계루부랑 소노부가 서로 경쟁 관계였어요. 전로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왕비를 배출하는 부족이에요. 네. 왕의 부인이죠. 우씨. 네. 순노부, 관노부는 세력이 이들에 비하면은 약했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글 이제 한글 우리 저기 이쪽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요 노를 나부라고 표현했거든요. 나부. 어. 여기서 나는 뭘 뜻할까요? 뭐 연나부, 산나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나가 뭘까요? 나. 나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죠? 뭐지? 내 천자죠. 이거. 이거 시냇물이죠. 그쵸? 부족 간 경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부족 간의 경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강이나 시냇물이었다는. 그렇게 다섯 부족이었다. 자, 고구려도 하나 잘못하면 12배로 물게 했어요. 부여랑 비슷하죠? 네. 자,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고구려가 약탈 경제다 보니까 주변 부족이랑 전쟁을 많이 했겠죠. 전쟁하면은 사람이 많이 죽죠, 남자들이. 자, 결혼한 남자가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부인이 어떻게 할까요? 부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은 남자 쪽 집안에서는 며느리, 그러니까 그 남자의 부인이 여자 집으로 가버리면 손해죠. 그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일도 해줄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못 가게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뇌물 또 형이 죽으면 동생이랑 형수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죄라고 해요? 형사취수죄. 너희 그 형의 부인을 형수라고 하죠. 그쵸? 취는 얻는다라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그럼 여자가 못 돌아가겠죠? 새 남편이 생겼으니까?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그 여자 집에는 그 딸의 아빠가 살겠죠. 딸의 아빠를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부인의 아버지가 살겠죠. 부인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 결혼할 나중에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죠. 그쵸? 장인어른 집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장가 간다. 들어봤어요? 네. 남자가 결혼하는 거 장가 간다고 하잖아요. 고구려에서 남자가 여자 집 가서 가는 거를 장가 간다고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장가를 가가지고 뭘 하냐면 장인어른 집에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해주냐면 그 장인어른 집에서 일을 해주면서 먹고 지내고 하다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때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장인어른 집 뒤에다가 조그만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면서 장인어른 집 허드렛 일을 해줘야 돼요. 이때 장인어른 집 뒤에다가 지은 조그만 집을 서옥이라고 불렀어요. 서방님의 집이에요. 이 서는 사위 서자예요, 사위. 그러니까 사위의 집인 거예요. 이게 무슨 제도예요? 서옥제도예요. 서옥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장인어른 집에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애 낳고 애가 크면은 독립을 하는 거라. 이걸 뭐라고도 불렀냐면 대릴사위제라고도 불렀어요. 데려온다는 거예요. 누굴 데려와요? 사위를 데려오는 거죠? 네. 한편으로 이걸 또 뭐라고도 불렀다고요? 남자가 장인어른 집에 가는 거를 장가 간다 해서도 불렀고 서옥제라고도 했고. 네. 자, 고구려는 이 자기네들 동쪽을 좀 신성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나라 동쪽에 있는 커다란 동굴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 혈은 구멍혈자예요. 나라 동쪽에 있는 커다란 동굴, 북동대혈. 자, 그리고 10월이 되면 추수를 하죠. 추수감사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 10월에 했던 추수감사제가 동맹이었어요. 10월. 그리고 추수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어요. 자, 요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써주세요. 무슨 강? 랴우. 이거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를 유동. 서쪽을 자, 그리고 여기 대동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대동강이 흐르는 이 도시가 평양이죠. 평양에 있었던 무슨 군? 낙랑군. 이건 중국인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함경도라고 들어봤어요? 북한에 있는 함경도 지역. 여기 함흥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함흥평양에 있었던 옥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강원도 들어봤죠? 강원도 북부 동부에 위치해 있었던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옥저와 동해는 공통적으로 왕이 없었어요. 왕 말고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대군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장 중에서 조금 높은 사람, 대군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읍군 삼로라고 불렀어요. 중국처럼 딱 왕이라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자, 옥저의 특산물은 여기 바닷가에 위치해 있죠? 바닷물 증발시키면 뭐가 남죠? 소금과 그렇죠. 해산물이 여기 특산품이었어요. 그리고 옥저는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남자 집에서 어린 여자애들, 지금 하은이 정도 나이보다 더 어린 여자애들 보고, 사실 이제 그 여자애를 본다기보다 집안 대 집안끼리 약속을 좀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여자애를 미리 남자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고구려랑 달리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요. 그, 저기 뭐야, 아들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죠? 며느리라고 부르죠? 그쵸? 며느리를 미리 데려와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이 나이 정도에 데리고 와가지고 성인이 되면 여자 집에다가 예물 있죠. 돈을 치르고 나서 완전히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를 민며느리 제도라고. 민은 우리말로 미리라는 뜻이 already예요, already. 어. 뭐 미리, 이미 뭐 이렇게 이런 뜻인데 미리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운 다음에 다 크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옥저는 여기 고구려라는 나라한테 계속 약탈을 당하다가 고구려 태조왕 때 고구려에게 잡아먹혀요. 동해라는 나라. 동해라는 나라도 왕이 없고 대군장만 있었는데 동해는 여기 지금 강원도에 있었다 그랬죠. 강원도 뭐가 많아요? 산이 많죠. 자, 그래서 산 넘어 산마다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 부족들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노비나 소나 말로 갚아야 됐어요. 자, 이렇게 부족 간 영역을 침범했을 때 노비나 소나 말로 갚는 거를 책화라고 불렀어요. 부족 간 영역 침범 시 노비, 소, 말로 갚는 거. 그리고 부족 안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산 너머에 있는 다른 부족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부족 바깥에서 결혼하는 무슨 혼? 족외혼 이렇게 불러요. 동해도 10월이 되면 추수감사제를 했어요. 추수감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동해 사람들은 춤을 췄어요. 하늘을 향해서. 춤출무, 하늘천. 동해의 제천 행사를 뭐라고 불러요? 10월에 했던 무천. 이 동해 지역의 특산품은 짧은 활, 단궁, 그리고 과일나무 아래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다리가 짧은 말. 과일나무 아래를 달리는 말. 무슨 말? 과하마. 그리고 여기 강원도 해안가다 보니까 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반만 물고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반어피. 피는 가죽 피자예요. 반어가 뭘까요? 어? 반만 물고기. 물개예요. 바다 사자. 들어봤죠? 동해 역시도 고구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시달리다가 언제 멸망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고구려에게 멸망당했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해요. 자, 요렇게 흘러나가는 강은 그쵸, 한강이죠. 네. 자, 한강 유역에 정착했던 요 나라는 백제국이에요. 백제국, 목지국, 여러 국가들이 여기 많았는데
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 수많은 이런 백제국, 목제국 같은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이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마한이었어요. 마한에는 몇 개의 소국이 있었다? 백제국, 목제국을 포함해서 54개의 소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낙동강이 흐르죠. 낙동강 하구에 변한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여기에 조그만 12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12소국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나라가 부야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부야국의 시조는 김수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낙동강 동쪽에는 진한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고 여기도 12개의 소국이 있었어요. 이 진한 12개 소국 중에서 제일 셌던 나라가 사로국이란 나라였어요. 시옷 리을 이거 무슨 나라예요? 나중에 신라가 되죠. 부야국은 나중에 뭐로 발전한다? 가야로 발전한다. 마한에서는 처음에 목지국이 제일 셌다가 어느 나라가 마한 지역을 다 정복한다? 백제. 근초고왕이라는 왕 들어봤어요? 근초고왕 때 마한의 나머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고 마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한, 변한, 진한, 한이 몇 개예요? 3한이죠. 여기는 남쪽이고 따뜻하기 때문에 일찍이 어느 농사가 잘 됐을까요? 벼농사가 잘 돼요. 비도 많이 오고 따뜻하기 때문에. 벼농사 지을 때는 모내기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동 노동 조직을 두레라고 불러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농사 짓는 거 두레라고 불러요. 자, 이 지역은 일찍부터 철을 잘 이용해가지고 철로 농기구를 만들고 농사를 썼는데 변한 지역의 철이 특히 특산품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수로, 김해 김씨죠? 이 김해 김씨 어떻게 써요, 김을? 이렇게 쓰죠? 이게 무슨 금자예요? 쇠금이죠? 이 왕족이었던 김수로 집단은 뭐를 잘 다뤘던 집단? 쇠를 잘 다뤘던 집단. 자, 사로국의 수도 지금 경주라고 하고 예전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서라벌이라고도 불렀고, 뭐라고도 불렀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금성이라고도 불렀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금성의 금은 무슨 금자일까, 이것도? 이것도 쇠금이. 신라 왕족도 경주 김씨죠? 뭘 잘 다뤘던 집단? 쇠를 잘 다뤘던 집단이에요. 그래서 가야지 저기세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철을 돈처럼 사용하죠. 그리고 너희 농촌 가보면 알겠지만, 논밭에 막 오리들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오리, 닭도 본 적 있고. 오리가 물갈퀴질을 하죠. 오리발로. 그러면은 진흙이랑 이런 게 뒤섞이기도 하고, 오리가 해충들을 잡아먹어서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길다란 나무 장대 위에다가 오리를 조각해가지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빌었단 말이에요. 이런 길다란 장대를 솥대라고 불렀어요. 솥대 신앙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마한, 변한, 진안에도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신지 읍차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무당도 있었어요. 이 사만의 무당을 천군이라고 불렀어요. 천군이 다스리는 땅은 소도예요. 자, 도둑질한 사람이 소도로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신지 견지가 잡으러 왔어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무당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왕은 뭐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담당하죠. 무당은 뭘 담당해요? 제사를 담당하죠.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다, 분리돼 있었다? 재정 분리의 사회였다. 구조선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까지 할게요.
좀 오늘 오버됐다. 많이 했다. 네. 아, 그리고 요거 하나만 또 알아두세요. 3안에는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했어요. 5월에 모내기 끝내고 나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의 간호로 발전했고요. 10월에 농사 추수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제, 추,